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 1편과 2편을 보시면 어느 정도 양자 컴퓨터 투자에 관한 기준이 세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 자체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서 1편과 2편으로 제작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CPU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부하가 몰리거나 필요없는 프로그램이 용량을 잡아먹고 있다거나 먼지나 바이러스 등이 있어서 느려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율주행이나 신약개발, 우주항공 분야,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계산할 데이터들은 점점 쌓여가는데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슈퍼컴퓨터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에 비해 뛰어난 계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2008년 1페타플롭스 기능을 가진 IBM의 로드러너 슈퍼컴퓨터가 출시됐습니다. 1페타플롭스는 천조로 이 말은 곧 초당 1000조번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테너라는 슈퍼컴퓨터를 내놓고 일본과 미국, 세계국이 함께 슈퍼컴퓨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중국은 슈퍼컴퓨터 1위였으나 IBM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나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체스에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을 꺾은 최초의 컴퓨터 딥블루, 퀴즈쇼에서 세계 최고 퀴즈왕들을 이겨버린 AI 컴퓨터 왓슨, 이 두 개 제품 전부 IBM의 제품입니다. 2018년부터 IBM은 본격적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43페타플로스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우리의 컴퓨터 안에 있는 CPU를 여러 개 설치해서 병렬로 연결한 구조입니다. 한 명이 계산하던 문제를 여러 명이 푸는 방식으로 속도는 빨라졌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열 발생이 심해 냉각 장치를 추가로 달아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계산한 결과를 다시 검사하는 시간이 더 걸릴 때도 많았습니다. 현재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입니다. 2018년에는 IBM이 1위, 2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1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후카쿠가 2위인 IBM 서밋보다 3배의 성능 차이를 앞세우며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점은 2018년에 나온 IBM 서밋과 시에라가 3년이 지난 지금도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 슈퍼컴퓨터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밋과 시에라 모두 엔비디아 반도체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곧 AI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있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슈퍼컴퓨터가 처리하는 용량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노벨 물리학자 수상자인 리처드 파이만은 현재의 컴퓨터는 많은 계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아마 미래에는 양자역학을 적용한 슈퍼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대가이자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도이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컴퓨터를 제대로 만든 것일까? 라고 말이죠. 데이비드 도이치는 지금의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0과 1을 통해서만 계산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0과 1뿐만 아니라 0이면서도 동시에 1인 중첩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개념입니다. 기존 컴퓨터 단위인 비트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 중첩 현상을 이해하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예시를 보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양자 컴퓨터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동전을 하나 넣고 닫은 다음 상자를 흔듭니다. 그 다음에 상자를 열면 현실 세계에서는 동전은 50%의 확률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상자 안에 이미 앞면과 뒷면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앞면과 뒷면을 확인하는 행동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가 아닌 양자 세계에서 보면 상자를 열기 전에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뒤섞여서 존재합니다. 즉, 중첩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바로 이 중첩 현상을 활용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라는 위치를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10가지 길이 있고 슈퍼컴퓨터는 이 10가지 길을 1번 길, 2번 길, 10번 길까지 해서 총 10번을 한 다음 그 결과들을 다시 비교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중첩 현상을 통해 동시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번 길, 2번 길, 3번 길, 10번 길까지 모든 길을 동시에 출발해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길을 빠른 길로 판단하는 것이죠. 다시 모아서 검토할 필요도 없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장 빠른 길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트가 1개면 2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2개면 4개, 3개면 8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슈퍼컴퓨터는 연산하는데 큐비트는 1개면 2개를, 2개면 4개, 3개면 8개를 동시에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3비트짜리 컴퓨터는 경우의 수가 8개가 있고 8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하는데 3큐비트는 8개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인피니트 워에서 1400만 개의 결말을 하나씩 보고 올 필요가 없이 양자 컴퓨터만 있었다면 한 방에 보고 왔을 것입니다. 모든 미래 중에 승리하는 미래가 바로 나왔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터도 단점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최적화시키는 데 성능이 뛰어나지만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리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인터넷 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양자 컴퓨터는 에러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중첩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큐비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큐비트가 많아야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서로 열이 발생하고 상호작용하여 큐비트들이 어긋나거나 붕괴돼 버립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중첩 상태를 유지하려고 절대 영도인 영하 273도를 유지해야 하며 진공 상태, 초전동 상태 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양자 컴퓨터를 유지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의 컴퓨터나 핸드폰에는 이러한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기가 더 힘든 것이죠. 하지만 뒤에서 실제 대중들에게 사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힘들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1995년 미국 표준기술연구원에서 최초로 이온화된 원자를 붙잡아서 최초의 중첩 상태로 만든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최초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2001년 IBM은 원자 핵스핀 7개를 이용한 7큐비트 양자 컴퓨터로 15를 소인수 분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을 양자 우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몇 개의 큐비트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캐나다의 기업 D-Wave사가 128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최초의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 D-Wave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 512개 큐비트를, 2015년에는 무려 1000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사, 구글, 로키드 마틴은 몇백억 원을 주고 D-Wave의 양자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이언스지가 분석한 D-Wave사의 양자 컴퓨터 성능은 형편없었습니다.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지도 못했고 수많은 큐비트들을 어떤 식으로 제어했는지 설명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어떤 상황일까요?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는 이 4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IBM, 구글, 리게티,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IBM과 구글의 양강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IBM은 49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구글은 72큐비트의 브리스콘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큐비트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해 성능은 양자 우위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에 구글이 초전도 소자를 이용해 개발한 53개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 칩 관련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현재 제일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10,000년 이상 걸리는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풀어냈다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주장이 보도자료가 아닌 논문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뜻이죠. 이 논문이 뜻하는 바는 실제 양자 우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논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으로 간단하게 양자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다양한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구글의 CEO 썬다 피차이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가장자리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로켓을 만들었다. 많은 제한들로 인해 구현되지 못한 기능들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이죠. IBM도 구글에 뒤처지지 않게 연구 중입니다. 2020년 발표한 IBM 양자 컴퓨터 로드맵을 보면 이미 65큐비트의 허밍버드를 생산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허밍버드를 바탕으로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7큐비트 이글, 2022년에는 433개 큐비트 오스프리, 2023년에는 무려 1121개의 큐비트가 있는 콘도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터 또한 IBM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는 듯합니다. 양자 컴퓨터 내용은 너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1편을 마치겠습니다. 2편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활용 가능한 분야와 시장의 크기, 그리고 실제로 여러 기업과 협약을 맺는 뉴스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 현황과 양자 컴퓨터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만약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지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양자 컴퓨터 기술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늦어도 9월 6일 월요일까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